이성재 박사님은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 강단 사학자들하고 요서 지역에 갔을 때 중국 요서 지역 갔을 때 원래 제야 강단 이렇게 말하면은 원래 이제 강단 사학자들이 중국인 만나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 사학자들은 있다면 그 우리 문 박사가 중국인하고 유창하게 막 대화하고 뭐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그랬어. 근데 내가 뭐 한국도 지금 우리 한가람이 사실 한문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잖아요. 뭐 들어가서 이조 선생님 비롯해서. 그래서 이 젊은 이렇게 그 젊은 그룹 중에는 제가 알기로 한문 가장 이제 잘하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목대로 강단학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평양 고분들의 진술해가지고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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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말씀 올릴 거는 이제 이 고고학적인 부분. 얼마 전에 정모 교수가 이제 이 고고학 대회를 전국적으로 이제 열어가지고는 이 양심선언을 했죠. 양심선언을. 그래가지고 이 고조선은 뭐 이제 평양에 있는 게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낙랑군은 그래도 이제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고조선 이 왕암성이죠, 왕암성하고 이 초기 평양성하고는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카드 두 개 중에서 이제 워낙 제에서 이제 원칙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는 이제 계속 버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카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버린 거죠. 자기가 고고학자니까는 차마 이 낙랑평양서는 이제 볼 수가 없고, 제일 이제 좀 논란이 많은 이 고조선 쪽의 카드를 버리고 이제 이 낙랑 쪽은 그대로 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제 고고학 쪽은 이제 문해안입니다. 문해안인데 이런저런 책을 참고하다 보니까 역시 낙랑도 이제 평양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오늘 강연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뻥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대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어떤 타이밍이 좀 이제 절묘한 같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오늘의 강연을 정인성 씨를 위한 강연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빛 들어가는데 바꾼가요? 예. 그거를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학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절대로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해주지 않는데 이게 진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 6개 절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는 뭐 그냥 요식적으로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유물조작 관련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몇 번 올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니까요. 뭐 새로운 거는 없고 유물의
유인물 뒤에 한 두세 페이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2017년 4대 사건 예, 4대 사건 첫 번째 사건 9월달이죠. 9월달에 이 평양에서 3세기 고구려 이제 무덤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상당히 센세이션을 그런 이제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는 이제 313년에 이 낭낭이 이제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 중구로 교체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3세기니까 200년대니까 이거는 벌써 200년대부터 벌써 고구려가 이 평양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 낭낭평양서를 고고적으로 이제 완전히 까부시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거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이니까 뭐 이제 고조선 시대니까 상당히 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그런 발굴이고, 그리고 이제 목감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낭낭고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벽돌고분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목감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감묘 형식이 패턴이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제 청동거울, 동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란히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둘 다 중국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고조선식의 동검이죠. 그래서 착탈이 가능한 그런 조립식의 동검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고조선식의 유물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찬생님도 얼마 전에 글 쓰셨죠. 그리고 이제 중국계 청동거울이다. 왜 중국계냐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자들이 씌워져 있어요. 한자들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이 동경 청동거울 하면은 거의 중국산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중국산으로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붙여놨지만은 서로 성격이 본질이 다른 유물이다. 그래서 이게 게다가 이제 이 평양 쪽 유물들하고도 상당히 참고하고 서로 대조할 만한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게 보시다시피 2000년 된 인골이 발견됐으니까 예전에는 인골이나 이제 보물을 발굴해도 인골이 없었기 때문에 피장자의 어떤 이 정체성 또는 또 이제 민족적인 어떤 이제 이 오리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DNA를 조사를 하면은 이제 이 묘의 주인공 또는 이제 그 집단, 그 지역의 집단, 이제 또는 이제 이런 유물들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어떤 이제 민족 집단 그런 집단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정체성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근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잠깐요. 예. 그 동경에 있는 글자가 한문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아직은 확인 안 됐는데, 이거는 이 청동거울 중에서 제일 좀 이제 속된 말씀으로 드리면 이제 날 티나는
가장 그 흔한 동경 중에 하나래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한 17cm 정도 된다고 하죠. 예, 뭐 17cm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중국에서 많이 발견되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 중원 문화의 그 핵심 지역인지 아니면 이제 외곽 지역인지 그건 아직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무튼 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몽골이나 러시아 쪽에 또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다 아시다시피 정인성 씨의 양심선언 고백성사. 예. 왕감정이 평양이 아니다. 예. 뭐 저는 이게 이거 상당히 이 발언을 하면 나중에 그 학계에서 어떻게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반이 사고를 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학계 내에서는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지 이제 공론화 해가지고 여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건을 이제 꼽아봤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건 좀 생뚱맞은 거지만은 데이터 조작을 했다. 고베 철강이라고 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얼굴인데, 일본의 얼굴이 이렇게 데이터 조작을 했다는 거죠. 엘리트 그룹이. 이런 걸 근거로 했을 때 보면은 저번에 누굽니까? 강단의 선생님 누구죠? 강단의 누구지? 강단의 소설가 있잖아요. 이문양. 공상과학 소설 쓰신 분. 그분이 일제시대 때 학자들은 동경대에 나오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조작하는데 엘리트고 뭐가 있습니까? 다 마음을 나쁘게 모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더라도 충분히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능성이 충분하구나 그렇게 수긍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2017년도 4대 사건으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강단학계 논리, 그리고 이제 논리가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하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앞뒤가 안 맞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이제 꼽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평양이 낙랑군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제 문헌학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반박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낙랑도군이 3,000개나 발견했다. 3,000개 다 가져갈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3,000개 중에서 한 100개 정도는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일제시대 때 이제 이렇게 발견된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 2,600기가 넘는 게 이제 발견됐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같은 동포가 설마 그 같은 동포를 속이겠느냐, 우리 역사를 왜곡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계 유물. 그 부분마다 파보면은 세상에 또 다 아까 나왔듯이 이제 중국계의 거울들 또는 칠기 그런 것들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사람들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지 왜 이 고조선 사람들이 그걸 쓰겠느냐, 그런 식의 논리. 그리고 이제 낭낭, 대방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전돌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쓰다가 묻은 거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평양하고 이 황해도에 이런 게 두 분이 있었다. 이런 식의 상당히 단순한 타당하면서도 이제 상당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낭낭호 이거는 이제 밀어붙였는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아까 임은영이 이야기했던 유물적 조작은 그 누굽니까? 후지무라? 후지무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그때 구석기를 묻었다가 파내가지고 이제 조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서 일본 학계를 비판했더니 임원영이가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 정통 엘리트는 하는 게 아니라 정통 엘리트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고 후지무라 같은 그런 이제 이 엉터리들이 조작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는 그럴성 싶은데 사실 공정히 따져보면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고 좀 허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허점이 많고 어떤 식으로 말이 안 되느냐,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유물의 교통 문제.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보통 이제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물들 중국계 유물이니까는 피상자도 다 이제 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땅은 역시 이제 이 한나라의 식민지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논문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사기라는 거. 제가 여기 유물 첫 장에다가 제가 적어드렸는데 학술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고분이 있는데, 이 고분이 이 평양에서 발견되는 거하고 이 중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거하고가 이 발전 단계가 패턴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평양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는 나무각으로 시작하겠죠. 이제 목간만 이제 이 토광에다가 이 구덩이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나무강 무덤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은 역시 이제 벽돌 무덤. 이게 그 당시에 제일 선진적이고 제일 폼이 나니까 이제 벽돌 무덤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이 거치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틀 무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목관을 여러 개를 비치하고 여기다 공간을 주는데, 이 공간에는 보통 부장품을 많이 쟁여두죠. 부장품을 넣어두고서 내세에 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부장품을 넣고 이 관을 한 두세 개 같이 넣는 패턴, 하나의 이제 룸을 만드는 거죠, 룸을. 그래서 이런 식의 묘장재를 보통 이제 비틀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에서는 이제 나무가 있어 그게 더 이제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비틀 무덤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벽돌 무덤으로 예,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목관으로 묻다가 이제 그 벽돌 무덤이 이 원시적인 벽돌 무덤이 발전하는 게 이제 공신전이에요. 이 소장님이나 그 장관님께서는 작년에 그 중국에 가셨을 때 그 누굽니까? 정 선생님이 그렇게 떠드는 거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속이 비어 있다. 속이 비어 있는 벽돌이다. 그래서 이제 공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신전을 써가지고 무덤을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한 벽돌로 또 멋있고 또 화려한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그런 벽돌 무덤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 단계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분 양식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벽돌 무덤에서도 역시 그 중국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북방계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평안도의 남사리 29호분하고 청해, 상송가채 흉노묘 하고가 뭐 얼핏 보기에는 뭐 약간 달라 보이고 하는데, 이 묘도하고 묘도 길이나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달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패턴 자체를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벽이 여기서 이제 이 딱 직각으로 해가지고 끊었는데, 이 북한편은 이렇게 좀 완곡하게 그 밖으로 좀 이제 이렇게 삐져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엄밀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우는 좀 이제 멋을 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식 자체를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동일한 계통으로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장모님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궁룡식으로 궁룡형의 지붕이죠. 이게 좀 올라가면서 좀 이제 둥그렇게 돔을 이루면서 이 만들어진 묘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이제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목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저쪽에 이 어디입니까? 섬서성인가? 그 몽골하고 접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인데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 중간에 그 양쪽으로 본실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양옆으로 해가지고 방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실이라고 하는데 귀처럼 양쪽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얼핏 보기에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이것 역시 이제 또 부유하고 이제 귀한 신분의 이 피상자가 멋을 부린다든지 또는 더 이 부장품 같은 걸 많이 정해놓기 위해서 만들 수 있죠. 대신에 큰 패턴 자체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체가 전형적으로 흉노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묘정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중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물들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고조선 고분에서 발견되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세형 동검, 세형
동창, 뭐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고조선묘에서만 발견되는데 이것들이 무료 발견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상당한 이제 차이고 또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계 부분을 보기엔 힘들다. 그리고 이제 유물 구성을 보더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하면은 제작 방식, 무기를 제작하는데 제작 방식, 그리고 이제 동복. 동복은 이제 이 항아리 종류입니다. 항아리 종류. 뭐 이제 크기는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뭐 이 음식을 뭐 삶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요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구. 기마민족이니까는 기본적으로 말에 관련된 그런 부속이나 장식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국계 용어,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데, 무기 제작 방식부터 보시면은, 이게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세형 동물이죠. 그리고 이제 뭐, 요동에서 발견되는 거는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예? 요동에서 발견되는 거. 중국 건가? 예. 중국 동물. 비파형 동물이라고 하죠. 비파처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각슴이 있게 이렇게 이제 생겼다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이제 요서 요동에서 이 비파형 동물이 발견되고 그리고 한반도 쪽에서 세형 동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이 한반도로 이동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형 동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반도를 넘어가지고 요동반도 쪽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 연대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이제 무리가 따르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고조선식의 동공을 보시면 이렇게 부분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무기를 완성하게 되어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 날에서부터 자루까지 통틀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 사람이 그 묘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문화를 과시한 그런 유물들을 넣겠죠. 게다가 자기 문화하고 이제 익숙한 그런 걸 할 텐데 중국 사람이 왜 고조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오랑캐라고 상당히 천시했는데 그런 그 고조선 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유물을 부장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제작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국인이 아니라 북방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복. 이 동복이 평양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김해동복만 나왔는데 제가 북한에서 발견된 동복은 제가 사진을 입수하지 못해가지고 편의상 김해동복으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형태는 다 똑같고요. 보통 편년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다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울라는 그 몽골공화국 북쪽에 있는 저기 노인울라인데 여기서 발견된 동복 그리고 이제 오르도스 이거는 내몽골 쪽이죠. 내몽골 쪽. 그 저기 후하우터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하고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 달라 보이십니까?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한반도 쪽도 북방 문화가 상당히 많이 또는 북방계 민족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과도기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세련되게 발전하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거가 이제 이런 정복이에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과도기를 해가지고 그 기원 후 1세기 또는 이제 2세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유물입니다. 동복입니다. 동복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양초에서 발견되는 동복이나 김해 또는 이제 김해나 또 어디입니까 저기 고령 이제 합천 이제 그런 데서 발견되는 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라토기에서 본 거는 이제 뭡니까 받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초기형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발견되는데 기원 후 1세기 또는 이제 기원 전 1세기 그 사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아니고 북방계 유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학자분들께서는 다 이제 공지하시는 사실이고 먼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런 을자형의 동기 그리고 이제 권총 모양의 동기 이런 거는 중국계 모덤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에도 나왔지만 일본의 그 와세다대 어떤 교수가 이거는 이제 중국계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으니까 공정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겠죠.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 묘의 주인이 고조선상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들이게 말의 어떤 이제 띠나 이제 몸에 다른 어떤 장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그는 은재 장식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북방계하고 일치하더라. 예를 들어 여기 이것들은 평양지에서 발견됐어요. 평양지에서 발견됐고 이거는 몽골 쪽에서 발견된 건데 어때요? 좀 달라 보입니까? 예? 같은 거잖아요.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게다가 이제 이 문양이 들어가는 이 구도나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뭘까요? 이런 것들. 상감을 해가지고 더 이제 멋들어지게, 더 이제 화려하게 이게 치장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멋을 부렸다 이것뿐인데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몽골 쪽보다 그 평양지에 살던 사람이 더 이제 신분이 높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버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계 고분에서는 안 나옵니다. 중국계 고분에서는 안 나오고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그 연대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외래 민족들하고 이 교류가 잦은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위진남북조 뭐 그 이후, 예.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나올 수 있고 한대에는 이제 이게 예,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노용오리 이게 아까 노인룰라라는 곳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노용올이라고 하고 예, 외국인들은 노인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패턴이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강단에서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칠기 중국식의 칠기가 발견되었으니까 뭐 피장자가 중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 노인룰라 쪽에서 발견된 건데 이 몽골공화국 북쪽하고 러시아의 남쪽 그 사이에 있는 노인룰라에서 발견됐는데 보시면 한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가 들어가 있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나라 영토냐? 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떤 한자가 들어가 있냐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유인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동종칠기입니다. 동종칠기. 같은 칠기. 예, 같은 칠기죠. 근데 이거는 평양에서 발견됐고 이거는 몽골공화국에서 발견됐다. 그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경 나왔죠. 예, 동경 보시면은 이게 예, 얼마 전에 발견된 그 동경인데 예, 여기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이런 동경을 10번 보시면은 그 뭡니까 일광연호 문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광은 이제 햇빛이죠. 햇빛이라는 그 이 글귀가 들어가 있는 예, 동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일광이라고 여기 나와요. 또 동그란 거. 예. 이게 광장가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광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예, 멋으로 넣은 이제 부호예요. 부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건너뛰고서 읽으셔야 돼요. 이런 게 한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흉노 무덤에서 다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어디서 발견됐냐 하면은 어긴허라고 해가지고 어긴강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그 러시아 접경 몽골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8번 13번 보시면 여기가 한자가 있죠. 여기 한자가 있는데 이 몽골이나 러시아에서 골고루 이런 것들이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나라의 속국이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 예.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다양한 동경이 나오니까. 그리고 동경의 원산지도 지금 이제 불분명해요. 우리 무조건 이제 중국이 이웃 나라니까 중국에서 다 들어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벽돌 무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동경도 그렇고 마차 같은 거 그리고 또 게다가 심지어 그 내시 환관제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원산지가 아니죠. 예, 페르시아 쪽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특징이 또 있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디다 쓰는 건지. 그래요? 퍼클입니까? 예, 버클입니다. 버클. 예.
오늘 보시면 이제 이게 띄우는 위에 침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제 유인물에도 여러 곳에서 나온 거를 대조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제일 화려하고 제일 값지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게 발견되긴, 이거는 이제 평양이고, 중국에서도 발견되긴 하는데, 연대가 후한 이후, 후한이 이제 북방민족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때, 그럴 때 들어온 거고, 원래 중국인들은, 이런 걸 안 쓰고 이제 이걸 썼어요, 이걸. 딱 보시면 뭐가 생겼습니까? 딱 보시면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네, 김선생님, 뭐가 생겼어요? 저 방금 방망이가 들었어요. 지금. 크기가 이거는 방망이 간 거예요. 네. 예. 앞편 피우는 담배 때문에. 아니, 그것도 하려면. 이거 딱 보고서 이제 첫인상이 뭐냐면, 이거 거머리 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거머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은 좀 이제 멋을 부린다고 이제 곡봉형, 펴져 있는 방망이다 그래서 곡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인들은 이 버클 대신에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보통 대구라고 하죠, 대구.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상당히 그냥 걸치기만 했죠, 걸치기만. 걸치기하고 가장 원시적인 이제 이 고정 방법인데, 이게 주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북방민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이제 진보된 한번 걸고 이제 딱 끼게 만드는 거죠. 더 선진적인 요즘처럼 이제 꽉 아무리 움직여도 이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이제 벌어지겠죠. 상당히 원시적인 그거를 한나라 때까지 썼어요. 그리고 흉노가 이제 북흉노, 남흉노 갈라져가지고 남흉노가 이 한나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어떤 산물 같은 걸 전파하는데 그 당시까지도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썼냐 하면은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말한테만 썼거든요. 말 이제 배를 고정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 썼는데 이게 동물들한테나 쓰는 거지 사람은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양반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편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랜 문화적인 전통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한동안 쓰지 못하다가 북방민족이 주류가 되는 어느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 5, 16국 시대. 그때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에 발견했다고 하면은, 게다가 이제 무덤 안에서, 관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중산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이게 서감리 구호 고군에서 발견된 이제 유물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림으로 붓는데 버클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여기서 관 안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장자가 평소에 애용하던 거를 채워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 안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장검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이 흉노 쪽에서 보통 1세기나 2세기 그 사이에 사용되던 장검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환두, 예. 환두에서 더 멋을 부려가지고 그 뒤로 갈수록 멋을 부려가지고 안에 멋을 부려가지고 이 장식을 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발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는 이 마차에 쓰이는 그 우산이 있습니다. 우산이 아니라 이제 양산이죠, 양산. 예, 양산을 들고 다녔는데 이게 썩어가지고 자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군에서 발견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 중국계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최소한 이 두 가지 유물을 보더라도 그다음 중국 무덤에서는 마차나 이런 마구 같은 것들을 같이 묻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국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강단에서는 한계 유물, 중국계 유물을 가지고서 보통 고분의 주인공이 다 중국 사람이다, 중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제 청해 이런 경우는 어딥니까? 감축성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내몽고, 몽골공화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동경이나 오스전, 칠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이런 것이 발견된 것까지 이제 중국 영토로 한다 그러면 중국 영토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러시아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안에서 중국계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국의 무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방금 앞장에서 나와 있는 그 지역들을 쭉 한번 찾아봤더니 다 보시면은 여기 보통 이제 이 흥활령하고 여기는 무슨 산맥이죠? 여기는 무슨 산맥이죠? 태양산맥. 태양산맥하고 이 대흥활령이 쫙 이어지면서 소흥활령인가? 아무튼 흥활령 산맥하고 태양산맥하고 쭉 이어지면서 이 북쪽은 북방민족, 이 남쪽은 이 중국 민족이 활동했던 지역이죠. 게다가 이제 산맥들이 원체 흥하고 높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마음대로 건너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기나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낮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 다니긴 했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역하고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양에서만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보면은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경이나 이 서안은 제가 이물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위치를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거고 이물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다 중원 외곽에서 중원 바깥에서 발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역시 평양에서 발견된 것들 고문이나 어떤 인물들을 중국산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다음 부분이 금속적인 부분, 금속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의혹인데 어떻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확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넘치니까 저도 이거 오늘 입수해가지고 부랴부랴 업데이트했습니다. 재질이 뭐예요? 아 이거는 나무인데 이걸 이제 머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날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한나라 사람들이 이 흉노 제국에 가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흉노 제국이 그 강대국이었으니까 저희들 그 금년에 한 천 개씩 그렇게 납품해라 하면 이제 애들은 예의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참고로 그 기원전 1세기부터 해가지고 기원 1세기까지가 그 흉노 제국이 가장 그 강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민족사를 그 연구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그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평양 쪽은 한나라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다. 그게 개념을 가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좀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금속 쪽에서 보이는 그 의혹들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연구를 안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모든 걸 다 우리 강단학자들을 다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유명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스카이대에 나오시고, 수십 년 동안 이 역사, 한문, 원문 보시고, 그리고 이 고고학적 유물들, 하루 내내 그냥 연구하고, 이렇게 1년 365일 연구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 절대 안 해. 저는 그렇게 믿었죠. 믿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설마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초짜가 보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속이라고 하면 보통 비석이나, 또는 이제 벽돌이나 와당,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글귀를 연구하는 거, 그걸 이제 금속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견되는 의혹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김영전 하면은 이제 이 기년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연대, 또는 연호가 이 명문으로 적혀 있는 그런 벽돌, 그래가지고 김영전 또는 이제 김연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 전토에서 다 발견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학자가 연구한 논문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나라 때, 그 다음에 위나라 때, 진나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위남북 쪽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김영전이 발견된 지역이 다 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한두 개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동떨어져 있죠. 거리상으로도 이게 뭐 수천리 되는 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점들이 모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두 개씩, 왕조마다 한두 개씩밖에 안 돼요, 케이스가. 게다가 그런 케이스마다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죠. 조작을 했다든지 또는 위조의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국경에서 나왔었는데 안 나왔었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어요. 이 황하 이북에는 아예 안 나왔고. 이렇게 남남군이 누주 하나면 북경 하나인데 북경하고는 같이 나와야 말이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이건 전혀 안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화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일본 학자도 이게 중부나 남부에서나 발견되는 뭐 그런 벽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한두 개씩 나온 거. 이런 거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평양 넘어가지고 뭐 이제 뭐 서울이랄지 또는 저기 공주랄지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와줘야 되는데 평양에만 나와 있으면 그냥 어떤 상황입니까? 평양에서 뭐 한 수백 개 발견됐다. 그럼 뭐 이제 그럼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한두 개잖아요. 한두 개고 발견자는 누구죠? 일본 선수들이 발견했고.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걸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게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거는 좀 이제 이상하다. 보통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개수가 상당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오면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한두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반올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반올림 할 때도 좀 이제 5 이상 넘어오면은 1로 쳐주고, 아니, 정하부 선생님이 왜 웃으십니까? 벽돌 같은 경우나 기와 같은 경우는 들고 갔을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집을 지으면 한 채만 짓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400년 동안 말이야. 400년 동안 딸랑 한두 개 가지고서 뭐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집을 지으면은 옆집도 짓고 싶고, 건너 마을도 짓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원세. 그렇게 되니까 10개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게다가 국경이나 뭐 이제 이런 지역도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는데 전혀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맥락이 없는 뭐 생뚱맞다는 뜻입니다. 생뚱맞게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한두 개씩만 이렇게 발견됐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상하다. 더 이상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말씀드리면, 장문이 잃어버렸죠? 장문이 누구라고 하죠, 보통? 장문이. 대방태수 장문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름부터가 좀 이제 별난 이름이에요. 옛날에 한나라 때만 해도 두 글자 이름을 안 씁니다. 양반가나 이제 좀 명문가는
외자로만 이름 썼어요, 외자. 그래서 그 위진남북조까지만 해도 황제는 두 글자 이름 쓴 적이 없다,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의, 게다가 이제 한자부터가 쓰다듬을 무자에다가 오랑캐 이자, 오랑캐를 쓰다듬는다, 뭐 보듬는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쓴 이름자에다 이런 식으로 그 희화해가지고 장난식으로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건 제가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이상한 거고, 어쨌든 이 전돌이 그 세키노가 역시 발견했죠. 그래서 발견했는데 이 명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걸 내용을 보면 사군 대방태수 장문이 전 돌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물은 없답니다. 실물. 그 이제 보고 이 발굴 보고에서만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실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인성 논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뒤가 캥기에서 뭐 없애버렸는지 지금 뭐 그런 알 수가 없는데 없는 걸로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전돌에서는 그 장무의 전돌, 장무의 묘에서 발견된 전돌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귀가 쓰여 있어요. 예. 아니 왜 웃으십니까? 그걸 해석하면 예. 그대를 대방태수 장문으로 삼는 벽돌 이런 거 하는데 임장장은 벽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앞이 안 맞고, 그리고 보통 이런 그 태수의 묘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 짓는 이 장인들이 상당히 숙련되고 오랜 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 이제 그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 패턴이 글귀가 거의 그 동일하게 이 진행이 돼요. 우리 보통 이제 뭐 공무원들이 그 이제 납품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 어떤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 뭐 이제 이 뭡니까 박스를 납품하는데 이제 높이 몇 센치, 너비 몇 센치로 해가지고 납품해라, 이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귀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해가지고 통일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글돌이 어양장무위로 갔다가 장사운, 장사, 이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제가 35년 한번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표현들. 그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길게 썼다가, 제가 딱이에요. 마지막 거는 진짜 그렇게 해석하면 돼. 방금 소장님 이야기했던 너를 사군이니까 삼는다. 대방태수를 삼는데 대방태수는 오랑캐를 넓게 위무하는 그런 대방태수로 삼는다. 뭐 이런 벽돌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똑같은 이제 장자를 나오니까 똑같은 게 나오니까는 이제 그 백불장자 아니에요? 이름으로 썼구나. 아니 여기 장하고 이 존칭이 같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 이름자의 하나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 본관 출신 본관이고, 아니 사군이라는 게 벼슬 이름이 아니고 그게 사람을 부를 때 높이만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제가 존칭이니까 존칭. 높이만 부를 때 부르는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존칭을 붙일 때 직함을 먼저 넣었죠. 장관님 계시지만 이제 무슨 장관, 허성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경대 교수 노신 선생,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각하, 대방태수 장무희 사군,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선생님 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예. 근데
그 아까 보셨던 그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존칭이 먼저 나왔어요. 사군 대방태수 장문.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같은 아까 나왔던 예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선생 북경대 교수 노신, 각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런 패턴이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예,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거는 이제 예, 사적으로 부르는 이제 사군 대방태수가 직함이 먼저 이게 제일 그 보기하고 자랑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게 먼저 앞으로 나와야 돼 앞으로. 그래서 이게 사군 쓰고 싶더라도 대방태수 사군 이렇게 돼버려야 되고. 근데 사군이면 사적으로 부르는 건데 이걸 왜 앞으로 빼야지. 근데 이게 통상적인 패턴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이제 이 후대에 누군가가 이제 이걸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억측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이 지적으로 유희를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세 이거 발견한 사람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니들이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장난질 쳐놓고 예, 어디가? 여기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이제 예, 비슷한 그림 갖다 놓고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예,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장난질 친 게 많이 본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부터 해가지고 미신남북 쪽 이 여지명에 나와 있는 기명들 쭉 한번 봤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이게 뭐 직함 공시전 직함 나오고 성씨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붙였죠. 군은 이제 우리 뭐 장군, 이군 뭐 그냥 이 편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미스터의 뜻입니다. 미스터의 뜻이기 때문에 뭐 시의 뜻이죠. 시 미스터. 네. 일제시대 때도 이제 군 하면은 그냥 존칭이에요, 존칭.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좀 시대가 지나가지고 좀 의미 제대로 체감이 안 되는데 존칭이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거의 100이면 100이 다 99.9% 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안학삼호분, 뭐 이제 항해도에 있는 거죠. 동수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묘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대방태수였나 어쨌거나 뭐 이제 그 중국의 행정 단위가 이제 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걸 나타내는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인데, 물증인데, 이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가 이제 이 대방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제 증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벽에 적혀 있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그래서 이게 표시한 건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호가 영화 12년까지 있는데 13년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이런 웬만한 학자들이 다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보통 연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자기가 아니 뭐
황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쓰는 거니까 마저 쓰자 그래가지고 영하 13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도예요. 옛날에는 그 달력도 함부로 못 썼잖아요. 한국에서 안 주면 그거 우리 못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썼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고 도덕 재문사. 예? 그럼 그것도 있잖아요. 예, 이거 있긴 있는데 이것도 직함이죠, 직함. 직함인데 각종 군 관련된 이제 업무를 위임한다 이런 뜻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감독한다. 감독자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그 할당 지역을 딱 명기를 해줘야 돼요. 할당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도덕 유주 재군사. 너는 이제 유주만 맡아. 그래가지고 이제 유주 재군사 또는 형주 재군사 인주한다. 또 이제 독을 썼을 때는 독 중외 재군사. 이건 이제 뭐 그 대외적인 것까지 하니까 주로 변경에 방해할 때 시키겠죠. 예. 그럼 이제 뭐 너는 이제 두 주를 맡아. 그래가지고 이제 양주, 입주, 이주에 대한 어떤 이제 군사업무를 너가 전담해라. 또는 이제 도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평주, 상주, 교주, 광주 등 사주에 관련된 군사업무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역이 들어가줘야 돼요. 지역이.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지역이 없잖아요. 사지절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서 어디 가라는 소리인지 어디 가가지고 뭘 했다는지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돌아갔으면 그 사람의 그 위협이랄지 뭐 이제 어떤 그 생전사를 상당히 이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난질 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앙심을 품었거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거나 뭐 또 이제 조작이나 앙심을 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남이 봤다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목이 달아납니다. 목이. 네. 그때는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리고 호무이교의라는 이제 이 직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무의교의로 하든지, 또는 호산융교의 이런 식으로 별도로 써야 돼요. 이게 묻자, 뭐 쓰다듬는다, 호자,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써야지 호자, 묻자 이거 같이 동사를 똑같이 쓰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고 학자들도 이제 뭐 이거 해석하는 게 발방실방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자기들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알 턱이 없죠. 아니 왜 웃으십니까 성함이? 물론 동서가 저 연나라 망명자가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24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름자가 틀려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서기가 어떤 이제 문서 쓸 때는 이제 이 이름자를 다르게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제 정자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름자가 다른데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자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정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제 별동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완전 이것부터 이상하고 그리고 이 낭낭 이게 낭낭 현토 대방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간이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그 역임했다는 것부터가 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3년 한다면 이제 다시 이제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좀 있다가 또 하는데 이 사람이 몇 살 그때 죽었죠? 한 69세. 이 많은 직함을 다 이제 거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100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낭낭 같은 경우는 여기 잡아두면 안 되죠. 여기 공간도 넓은데 여기다 딱 그 보란 듯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시시감인데 여기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백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은 안 보이잖아요. 예? 청년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어디요? 청년. 청년은 안 청년은 글자가 없잖아요. 예,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전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 벽에 있는 그대로 한 거고, 물론 이제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겠죠. 그럼 청년은 군이 된 적이 없잖아요. 현이 돼. 때문에 현으로 갖고 전개하지 않았죠. 청년도 군이 있긴 있는데, 그 앞에는 그 예, 일마가 살던 시절에는 그는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때 현이지 군이 아닌데 예. 군이가 태수라고 이건 상자 이것도 이제 위치를 뭐 이제 각자들이 뭐 멋대로 해놨어요. 지금 이제 그 여동적으로 해놨는데 원래 이제 요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토 개방 이게 다 요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고 도해항우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인물에다가 적어놨을 텐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예. 유주 여동의 평각 고향 이렇게 되는데 이 여동군은 이때 유주가 아니라 어디죠? 평주죠, 평주. 예, 평주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옳은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막쓴 거 쉽게 말씀드리면 막쓴 거예요, 막쓴 거. 예, 엉터리야, 엉터리. 글자도 개판이잖아요. 글씨는 뭐 악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 근데 죽은 사람이 여기에 쓰면은 성의를 가지고 써야 돼. 그럼요. 경건하게 한자 이 경건하게 써줘야 하는데 이게 막 쓴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제가 못 봤어요. 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동수자. 동수는 자가 주고 이제 뭐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보통 이제 이 제문이나 또 이제 뭐 묘지명 쓸 때는 인적 사항은 인적 사항은 맨 앞에 가야 됩니다. 다시 이건 뭐 황제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황제 무덤이 아니라 이제 이 동수의 무덤이기 때문에 동수가 최고인 거죠.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앞에다가 써줘요. 동수가 자는 거고 몇 살에 죽었는데 그 관직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관직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도 이제 보통 이력상, 경력상 이야기할 때 아무개는부터 나오지 딴 이야기가 서기 몇 년, 몇천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다가 아무개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하고도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여기 한 10가지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대왕군이 그 한반도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잡고 있습니다. 제 앞에 그 영화 13년 무자사 26일 저런 것도 안 쓰잖아요. 무자사 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간지를 가지고 낫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 간지를 가지고 이제 네, 같이 그러니까 일자수로 무신 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하 12년까지밖에 없는데 10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정백동 저번에 낙랑호구가 나오면서 그만 나온 게 아니라 논어도 같이 나왔는데 논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품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 노자를 한나라 때 주간을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년을 봤는데 보면은 이런 이제 규격 한 대를 쓰더라도 규격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끼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방식이나 규격 자체가 대체로 글자체가 대체로 이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 보고 뭐 이제 옛날에는 뭡니까 이 문장 보고가 없잖아요. 느낌표, 뭐 따옴표, 뭐 마침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장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마침표 정도는 이제 찍어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다른 인물들하고 대조해 봤을 때 그 진품이고, 그리고 통과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통과자가 뭐냐 하면은 여기 원래 논어에는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주간에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뜨드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뭡니까 어극자가 들어간다든지 이 발벌천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틀천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글자들을 써줘야 되는 거죠. 이 글자를. 근데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이 논어입니다. 논어.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좀 이상한데 옛날에는 이런 공문을 쓴 사람이 서기예요. 서기. 요즘에는 서기 하면은 좀 우습게들 보시는데 옛날 개념하면 비서죠. 비서.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기밀성. 기밀이 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이 사무실에다 말하는데 그걸 누가 이제 보고서 뭐 어떻게 외부에 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 수 있는 이제 어떤 표기법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누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무실 지나가다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공문서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아는 글자가 나오면은 다른 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뚱맞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좀 무슨 말인지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필사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노자 뭐 이제 한대 같은 시기에 나왔던 그런 필사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맞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근데 낙랑호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봤더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게. 별자 하나도 제가 아까 통과자 같은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규격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진화 성별 전지 여기 이제 별자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일본식의 한자에서만 이제 전미사로 쓰입니다. 전미사로.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치자, 통과자가 이제 안 쓰였다는 거. 그거 이상한 거고, 그리고 강당 학자들이
호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 해가지고 속편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더니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예, 그런 것부터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난강호흡은 이제 예, 짝퉁이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보시기에 아니 방금 전에 당신이 그 논어는 진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논어는 진품인데 어떻게 난강호흡은 짝퉁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 아, 왜 웃으십니까? 집회할 때 5만 원권 한 장은 가짜고 한 장은 진짜로 그렇게 해요. 예, 정답이시죠. 이게 고단히 사기술이죠. 고단히 사기술. 예. 이게 가짜만 묻어놓는다든지 하면 금방 발명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하고 진짜하고 섞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노래 진짜면은 예. 노래 진짜 주관이 관련된 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예. 그 묻을 때 그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보면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처는 그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논어 내용만 들어가 있으니까. 특검에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큰 돈 써가지고 더 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큰 걸 사. 이게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지. 큰 돈을 사가지고 섞어놓는 거야. 섞어놓고서는 예, 장소는 이제 그 평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평양께 되는 거예요. 평양께. 예. 그래서 진품하고 가짜를 섞어놓으면 이제 더 찾기 힘듭니다. 예, 적절한 이유입니다. 적절한 이유. 논어 진품은 옛날에 만들었을 것이고,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 호구 이거는 그때 만들었으면 예, 예. 그걸 잘라가지고 보면 주가를 잘라서 보면 연대가 나올 텐데.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알아낼 수도 있긴 있는데 한 가지 신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90년대인가 이 어떤 지역에 농부 두 사람이 국위 시대에 이 벽돌을 몇 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벽돌을 자체는 이제 국위 시대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위 시대니까는 한 5세기 정도 되겠죠. 5세기, 6세기 정도니까. 그때 만들어진 벽돌이니까는 그건 진품인 거야. 네, 벽돌은 진품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쓰냐면은 그거를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형을 만든 거예요. 토형. 진시황 토형 병마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위 시대에 이제 토형을 만든 거야. 인형을 만든 거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그 지역의 박물관 연구원한테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판 거야. 근데 연구원이 그걸 샀어. 진품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인이 한 게 아니라 농부 두 사람이서 가짜를 만들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은 축감 같은 경우도 글자가 들어가 있는 축감도 있지만은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축감도 같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 한벌 쓴 다음에 나오면 그거 이제 버릴 수 없어요. 그럼 같이 묻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주워놓고 이제 다른 주간에 있는 몽무 있잖아요. 몽무를 달간에 좀 모아요. 모아서 다시 물을 섞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써. 이건 실례입니다, 실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작품된 거예요. 근데 호구 그거 주관 신문 있어요? 아,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평양에 있나요? 네, 평양에 있죠. 예. 그러니까 발굴은 예정돼 되고. 아니, 지금 발굴한 해방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품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관광자들.
근데 이제 진품이라는 놈들도 지금은 못 받잖아요, 신고를. 이제 그런 정보가 어디로 해가지고 들어오냐면 일본 통해서 들어오고 이성씨라는 사람이 예.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걸.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가 중하면 좀 이제 이 후진적으로 들어가는데 상상력, 창의력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예. 중국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만화호흡은 완전한 짝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화 성별 전지라고 예.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각 성별로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벌써.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처럼 각 성별로 다 이제 엮어가지고. 근데 그 글자가 낭랑 호구 그게 양랑 목간에 목간에 현별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현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별자를 쓴 거는 메이지 시대 때 사용한 한테라는 게. 그 이제 그 예로 저런 것 같습니다. 네, 제 예로 이제 있습니다. 그림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으니까 뭐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만. 그래도 얼마 전에 뭐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 조선총독부에서 수상돼 있던 책이.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금속학적으로도 자세히 찾아보면은 문제가 한두 개 아니다. 뭐 유물 주작사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화동계지금 이건 뭐 뒤에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어떤 발견 경위하고 어떤 전개 양상 수상한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이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라다인데 하라다. 이 사람이 그 동경제대 이 누굽니까 저기 시사도리 구라기치의 제자예요, 제자. 백조고기. 백조기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초기에는 우리나라 우리 신라 부분도 뭐 발굴하고 했는데 후기에는 그 세키노는 이 우리나라를 맡고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30년대 40년대 해가지고 중국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깨부수면 깨부수고 꼬불치기는 꼬불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다 몇 개 갖다 놨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자세한 거는 이 아이의 교육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뭐 풀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천기는 그 낭낭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낭낭시대만 그 장면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온갖 명까지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그렇게 확인됐고 그리고 모든 고분에서 흉노등 국방문화적인 요소들이 고르게 포착됐다. 그러니까 이제 고분 자체만 보더라도 그 한 나라의 인구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유물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 가지 이 러시아나 몽골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신뢰를 보여드렸다시피 정복이나 지배 선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고 경제적 교역의 선물이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김영전, 묵서명 이런 것들은 제가 금속학, 언어학
역사학적으로 이제 다 교사로 생각을 해봤더니 조작이거나 위조의 징후가 아주 짙더라. 조작하고 위조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뭐 역사학자들도 색깔이 있더라고요. 위조는 이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위조를 하고, 조작은 위치를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북경의 그걸 평양으로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 조작이라고 합니다. 손장난칠 때. 그래서 이제 증거가 완연하다. 그리고 이문영이는 대일본 동경제대 출마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1945년 이전에, 해방 이전에 일본 한때는 한반도나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 침략의 도구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의 천병이죠, 천병. 그래가지고 조선 중국 등지에서 각종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조작, 약탈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순수하게 학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교수가 됐지만은 처음에 이나바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측량기사 하다가 나중에 학자로 변신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학법을 빌린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유사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양지역은 난강과 무관한 제3의 정치세력이 지배하던 곳이고, 해양지역의 유적 인물의 주인공은 흉노 또는 이제 에렉젠이라고 몽골 학자가 인물들을 분석한 후에 이제 주장한 거는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볼 때는 동호의 어떤 요소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방민족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이제 북방민족 안에는 고조선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조선의 족속에 대해서 잘 아직 세부적으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데, 흉노나 동호, 산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봐가지고 이제 북방민족 한족은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모두에서 정인성 씨를 위한 강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인성 씨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카드도 이상의 강연의 결과에 비춰봤을 때 마지막 카드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네. 중국에서 흉노 유적하고 어느 지역에 유적이 나왔을 때 중국 지금 국제 수준으로 이게 흉노 유적이다, 흉노 인물이다, 그러니까 다 특정이 가능한 거예요. 유적 인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갖다 이거를 흉노거다, 흉노 유적이다, 흉노 인물이다 그렇게 특정이 가능하냐고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시기 가지고 이런 많이 하는 거는 시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공반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어떤 이 연대를 가지고 있는 인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유물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연대를 추정하는 거죠, 추정. 흉노과하고 동호과하고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보통 이제 흉노는 따로 보고 이 성비를 보통 동호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저기 경산에서 발견된 그 무덤에서 그 이 관이 그냥 이 관짝을 짜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통나무를 파가지고 했다면요. 통나무 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중국의 저기 뭡니까 저기 그 훌룬별을 아시죠? 만주리 훌룬베이를 쳐. 네, 그쪽에 보면은 그 선비족 무덤이 초기 선비족 무덤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는 통나무를 파가지고 여기다가 중고를 넣어가지고 장사를 지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듣고 나니까는 그러면 좀 남쪽에 내려와 있던 사람들이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중국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시베리아 초원길 통해 가지고 이제 내려왔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실제로 보셨다시피 여기 산맥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못 다녀요. 그래서 여기 트윈대 통해 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든지 이 침략을 하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혜의 국경선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연산산맥이 있잖아요. 연산산맥이 그야말로 천혜의 만일장소입니다. 천혜의 만일장소. 그래서 해발이 상당히 높고 험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못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갓길이 있는데 갓길이 좀 이제 한 이 정도 문짝 정도의 너비가 이제 좀 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가면은 따져오면 이제 낙양에서 낙랑까지 한 6천리 되니까 평양 맞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걸 봤더니 당나라 이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못 가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육로로 가려면 이쪽으로 못 가고 노룡새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관통해가지고 연산산맥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삐뚤빼뚤 가는 거죠. 지그재그로. 그렇게 되면은 직선으로 갔을 때는 천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지그재그로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또 질문 있으면 아까 장문인로 글씨 있지 않습니까? 장문인로 글씨를 파고있잖아요. 그리고 글자체는 어느 시대에 쓴 거다 이런 것이 식별이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이거는 예서체로 예서체인데 그쪽으로는 전문적으로는 제가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서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글씨 자체로 보면 좀 이제 예쁘게 쓴 건 아니고 좀 광대포랑 비교하면 이건 글씨가 아니잖아요. 광대포가 참 예쁘게 써놨는데 좀 힘 진짜로 좀 그게 있죠. 예. 딱 보면 이제 균일미, 또 이제 감각미 그런 걸 이제 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글자도 좀 이상하고 이 표현도 이런 경우는 이거는 좀 처음 봅니다. 아까 발견됐던 고고학 칼 중에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식 금은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직선으로. 네, 그렇죠. 근데 국방민족식 금들은
약간 휘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저기. 예. 그러니까 저기 제 오른쪽에 있는 밑에 하고 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건 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기 무슨 말이더라? 이런 그 휭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이 흉노식이에요. 네, 호방식이죠. 저 이제 근다고 그래죠. 긴 거는 찌르는 용이고 주로 예. 휭 거는 대는 용이라서 예. 예. 살상 무기로는 이제 휭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게 합니다. 전쟁에서. 무이라는 저 용례가 이 두 번 빼놓고는 딴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4사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애들이 전돌 만든 애들하고 동승자 쓴 거하고 같은 사람들이 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안악 사무분에서 무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어디입니까? 전돌. 그러니까 전도에서 그건 이제 또 다른 고분인데 거기서 또 무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힌트를 줘.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는 얘네들이 우리하고 이제 어떤 뭡니까 지적인 그 게임을 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예. 대지 정도로 본 거지 수준을. 그렇다고 아직 우습게 보고서 이제 뭐 일부러 하나 잘못 써놓고는 왜 한번 풀어봐라. 이거 풀면 니네들이 이제 대단한 학자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근데 그랬을 수도 있고 저 사람들 스스로가 저끼리 잘한다 그러면서 공부가 부족하고 무시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직접 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을 거쳐서 했을 텐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역사적인 이 전적이나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이 정각하듯이 정각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영법에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그걸 커버를 못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중국인들 중에는 일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일본어 또 틀리게 쓸 수 있지. 그 상황.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하고 문화 통일교 방법 누구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인지 모르고 이제 정백동에서 발견했다 해서 이제 정백동 고문 이렇게. 그냥 낭랑구 전백동상. 저기서 동수해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묵서명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벽화가 있잖아요. 네. 벽화를 보면 그래서 이제 저게 항상 동수묘냐 아니면 고구려 왕묘냐 이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네. 그 벽화로 보면 완전히 고구려. 백라관 쓰고 왕의 저거거든요. 성상본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묵서명이 있는 거는 사실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묵서명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일종의 보좌관의 그 묵서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묵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양날개 그쪽에다가 이제 따로 하나씩 이제 적어놨는데 그 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벽화만 보더라도 그거는 네, 그래서 가짜로만 정황적으로 그걸 이제 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도 이 묵서 같은 경우는 이제 벽화만 있는 고분인데 일본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제 아침부터 놓고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제 원래는 해방된 데서 모르고 이제 꽃감 떼먹듯이 하나씩 이제 발굴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방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제가 놓고